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가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정부 은행 자본 규제 검토? 아 진짜 또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이번엔 다르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 30번 넘어요. 우리 집 중딩 아들이 이번 시험은 진짜 공부했어요라고 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믿고 싶지만 성적표 받아보면 여전히 엄마 혈압만 올라가죠. 은행 자본 규제라는 신상 카드가 등장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은행들한테 너희들 대출 너무 많이 해줬잖아. 이제 좀 자제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이번 달부터 용돈 절약할게라고 다짐하는데 이미 골프채 3세트를 사놓은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부인은 응 알겠어. 근데 그 골프채는 뭐야라고 묻게 되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집값이 달나라까지 날아간 상황에서 이제부터 조심할게요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카톡방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상상해보세요. 아빠가 이번 달 가계부 제대로 쓸 거야라고 선언하면 엄마는 또 시작이네 크크라고 답장 보내죠. 그리고 며칠 후에 배달의 민족 23,000원 결제 완료 알림이 뜨면 아무도 가계부 얘기를 안 해요. 정부 회의실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은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집값도 올랐네요. 아 그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진짜 웃겨요. 몇 년 전까지는 대출 실적 올려야 한다. 고객들 많이 모셔와라 이런 지시가 계속 내려왔대요. 그런데 요즘은 대출 심사 까다롭게 해라. 너무 많이 빌려주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대요. 마치 치킨집 사장이 치킨 많이 팔아라 하다가 갑자기 치킨 적게 팔아라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들 단톡방에서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갈 것 같아요. 이제 뭘 하라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지.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내놔도 벌써 우회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모이면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대출 규제 강화된다며? 걱정 마. 나는 이미 법인 3개 만들어놨어. 나는 처가 명의로 진작 샀지. 형님들 대단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죠? 너는 일단 동생 명의부터 써봐. 진짜 이런 대화가 오갈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다이어트 모임에서 저녁 안 먹기로 했는데 야식 땡기라고 하면 그럼 밤 12시 이후로 미뤄서 아침으로 먹으라고 조언해주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들은 뉴스 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대출 규제 강화. 그럼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드는 건가? 계산기에 내 월급을 입력하고 30년 대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나오는 숫자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마치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계산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네. 그러면 검색 조건을 바꿔봐요. 서울에서 경기 아파트에서 원룸 30평에서 10평 그러다가 결국 전국에서 우주 이렇게 검색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여유로워요. 여보 뉴스에서 또 뭔가 한다네. 그래 뭔데? 은행 자본 규제인가 뭔가. 아 그래 그럼 우리 집값 더 오르겠네? 커피 더 타줄까? 정말 평화로운 대화죠. TV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들 정말 신기해요. 작년에 올해는 집값 안정화됩니다라고 했던 분이 올해는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라고 해요. 마치 오늘 비 안 와요라고 했던 일기예보가 비 온 다음날 갑작스러운 적야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는 정부 정책 효과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라고 해요. 시청자들은 리모컨 들고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라고 TV에 대고 소리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 만나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때는 몇 년만 모으면 집 한 채 샀는데 라떼는 신혼집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모아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마치 우리 때는 짜장면이 300원이었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이지만 지금과는 너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워요. 40대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이들 미래예요. 아이가 엄마 나도 커서 우리 집 같은 데서 살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난감해져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 보면 공부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쩍 다른 얘기로 돌리게 되죠. 공부부터 하자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이는 엄마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어라는 표정을 짓고 우리는 괜히 과자를 건네주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정부 관료들이 회식할 때는 이런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부장님 이번 대책 효과 있을까요? 글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럼 왜 발표한 거예요? 일단 뭔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잖아. 그러게요. 안 하면 더 욕먹고. 맞아 그냥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자. 마치 회사에서 이번 분기 목표 달성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것과 비슷해요. 요즘 인터넷으로 집 구경하는 게 취미가 됐어요. 부동산 앱 깔고 이것저것 검색해보는데 가격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이 집이 20억. 마치 명품 쇼핑몰 구경하는 기분이에요. 와 예쁘다 얼마지? 가격 보고 구경용이구나 하고 앱을 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자꾸 보게 된다는 점이에요. 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 대화를 엿들어보면 요즘 부동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 동네도 집값 올랐대. 진짜 얼마나? 평당 얼마인데?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면서 어머 우리 집도 오른 거네. 이런 대화들이 들려와요. 마치 주식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올랐네 팔까? 아니야 더 오를 것 같은데. 집이 투자 상품이 된 시대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부 발표 볼 때마다 화내는 건 그만둬요. 혈압만 오르고 집값은 안 내려가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투자 공부를 하거나 부업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니까요. 월세로 살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서울 고집 버리고 다른 지역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으니까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부동산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힘이 정말 세거든요. 이번 은행 자본 규제도 30번째 시도 중 하나일 뿐이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부 발표에 웃을 건 웃고 화낼 건 화내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